안녕하세요. 지식개요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지금까지 르봉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자신의 군중심리 이론에 다룰 수 없었던 부분을 보충하고 극복한 저의 이론을 다루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영상은 저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군중을 분석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회에서의 우승의 환호 후 약탈을 하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군중심리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승의 환호 후 약탈 사건들. 이 사진은 2018년 7월 16일 프랑스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8년 월드컵에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후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샹젤리제 거리로 몰려 기쁨을 함께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시민들이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에 환호하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상점을 부수고 돌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16일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뒤 파리 최대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는 쏟아져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이 뒤엉켜 프랑스의 우승을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축제 분위기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흥분한 청년들이 쇼핑몰을 부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이날 저녁 30여 명의 청년이 샹젤리제 거리의 쇼핑몰 드럭스토어 피블리시스의 문을 부수고 난입해 와인과 샴페인 등을 훔쳤다고 AFP 통신 등 프랑스 언론이 전했다. 이들은 매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돌을 던지면서 달아났고 최루탄을 쏘며 체포에 나선 끝에 일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샹젤리제 거리의 다른 곳에서는 흥분한 시민들이 승리에 환호하다가 패싸움이 붙기도 했다. 이 와중에 한 남성이 다른 남자가 휘두른 헬멧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이 남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에서도 도심의 벨프르 광장에 모인 시민 중 일부가 흥분해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이들을 해산했다. 이런 폭력적 현상은 우승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프랑스가 벨기에를 꺾고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자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승리에 도취한 일부 시민이 거리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르고 고급 브랜드 매장들의 유리창을 파손한 일이 있었다. 월드컵 결승 전에 대형 야외 응원장이 이날 프랑스 전역 230곳에 설치됐으며 경찰관 11만 명이 치안 유지와 테러 예방 임무에 투입됐다. 당국은 16일 오후 5시 샹젤리제 거리에서 대표팀의 개선 행진이 예정됨에 따라 경찰관 수천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부서진 쇼핑몰 입구입니다. 아무리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이라 해도 우리에게 너무도 어색한 주먹다짐, 경찰과의 투석전, 차량 파손, 상점 약탈, 방화 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단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아르헨티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지붕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개선 행진 중 흥분한 사람들이 육교에서 대표팀 버스에 뛰어내리기도 하는 등 위협으로 선수들은
헬기로 탈출하고 개선 행진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개선 행진이 취소되자 이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축구 외의 다른 종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인이 좋아하는 슈퍼볼에서 우승해도 비슷한 일탈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워 더 위험하죠. 이를 본 우리나라의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한국이 4강 신화 때 거리 응원이든 임시 공휴일날 퍼레이드 때도 그렇고 참 질서가 있는 편이었다. 상점 약탈 같은 일도 없었고요. 아무리 들뜨고 기분 좋더라도 질서나 안전으로는 문제 많은 행사였네요. 우리도 우승하면 4강 신화 때보다 더 희열을 느끼긴 할 텐데.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면 폭도로 돌변하는 걸까? 분노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즐거운 거로 나왔음에도 저렇게 돌변하다니. 이것이 오늘의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 첫 번째 이론은 자아 정체성 이론입니다. 이는 집단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 그 집단의 군중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설적인 그 해인 2002년 우리의 붉은 악마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량을 파손하고 공공기물을 부수고 상점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반론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몰개성화, 즉 디인디비주에이션 이론입니다. 홀리건 연구로 유명한 영국 리즈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러셀 허터 박사는 그룹에서는 개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군중 속에서 개인의 자아가 사라지고 그룹의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당신은 전체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군중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지하철에서 왜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는 이들 주장을 오늘 주제를 설명할 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핵심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주장으로 가보죠. 나의 해석, 리바이어선 욕망.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우승에 프랑스인들은 왜 환호하는가에 대한 답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군중심리에 대한 주요 이론들 중 하나인 사회 정체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 정체성 이론, 소셜 아이덴티티 티오리는 헨리 타즈펠과 존 터너가 개발한 이론으로 사람들의 자기 개념, 셀프 컨셉에서 자신들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는가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타즈펠은 사회 정체성을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하며 그 집단에 대한 어떤 감정과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인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이들의 우승에 환호하는 이유가 그들이 프랑스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우승을 자신의 일인 양 환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 정체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하여튼 위와 같은 이유로 축구국가 대표팀의 승리를 사람들은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환호가 보여주는 승리의 흥분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이 흥분 상태는 나의 승리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속하지 않은
국가대표팀의 우승은 선수로서 나의 월드컵 우승보다 흥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몰개성화와 익명성. 그러면 이번 동영상의 주제인 어떻게 승리의 환호가 패싸움, 차량 등 기물 파손, 상점 약탈 등의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선수가 패싸움하고 기물 파손, 상점 약탈 등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승리의 기쁨 면에서 승리한 선수보다 더 낮은 흥분 상태의 관중은 일탈 행위를 했을까요? 여기서 르봉의 군중 심리에서 일탈 행위를 설명하는 익명성 문제가 나옵니다. 이는 이후 짐바르도 등에 의해 몰개성화, 디인디비주에이션으로 이론화됩니다. 익명성은 분명 군중 속에 있으므로 남에게 들키지 않아 일탈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주장입니다. 나는 정어리나 가젤 등 포식당하는 개체들이 집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집단 속에 숨겨서 보호하는 것을 집단 내 은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집단 내 은폐는 우리 인간에게도 존재합니다. 물론 인간도 동물들처럼 집단 내 숨어서 자신을 포식자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처벌이나 복수가 두려워 감히 하지 못했던 약탈이나 폭행 등의 일탈 행위를 들킬 염려가 없어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집단으로 있을 때 일탈 행위를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집단 내 은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일탈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기장의 관중을 보십시오. 무수한 축구나 야구 경기가 있고 승자의 환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약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몰개성화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자아의식이 감소되어 군중에 섞여서 일탈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감소되면 일탈 행위를 한다. 반론입니다. 삼풍백화점이나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재난에서 재난 현장을 간신히 빠져나왔음에도 기쁨보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있는, 즉 자아의식이 최소화된 상태로 있는 분들을 우리들은 TV 화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군중 속에서 몰개성화되어 있음에도 일탈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힘의 욕망, 리바이어선 욕망. 즉 승리의 환호에서 일탈 행위로 이어주는 다른 변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 일탈 행위를 하는 군중을 관찰해 봅시다. 이들은 우통을 벗고 의자나 돌 등을 힘껏 던집니다. 패싸움도 합니다. 심지어 경찰과 대치할 때 투석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일탈적 군중의 가장 큰 특징은 힘에 대한 과시와 도취입니다. 이렇게 힘에 대한 과시와 도취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방아쇠는 제가 르봉의 군중심리 이론을 재건축하면서 리바이어선 욕망이라고 불렀던 사회상태에서의 힘의 욕망입니다. 이 리바이어선 욕망이란 개인으로 있던 각각의 사람들이 거대한 괴물이나 거인과 같은 거대한 하나의 존재로 합체해 이전의 개인으로 있을 때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힘을 얻으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하나의 군중으로 합체하는 과정을 나는 집단 내 합체라고 불렀습니다. 리바이어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이블에서 나오는 괴물보다 토마스 홉스에게 무수한
개인들이 합체되어 하나의 군주가 되는 그의 책 리바이어선의 표지입니다. 물론 홉스에게 리바이어선의 표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군주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리바이어선이란 개념에는 군주란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많은 사람이 하나로 합체되어 있는 거인을 의미할 뿐입니다. 리바이어선 욕망은 자연 상태의 개인이란 이념형에서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의 하위 욕망들 중 하나인 힘의 욕망에 기원한 사회 상태의 욕망입니다. 즉, 별 힘이 없는 개인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개인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 내지는 괴물인 리바이어선이 되면서 개인의 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상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는 욕망입니다. 리바이어선 욕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거인이 된 흥분이며 두 번째 특징은 집단 내 합체를 위한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입니다. 거인이 된 흥분. 첫 번째 특징인 거인이 된 흥분은 군중 속의 사람들을 권력 중독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 만듭니다. 즉, 이런 리바이어선 욕망이 충족될 때 우리는 권력 중독자의 것과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리바이어선 욕망은 집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결국 개인의 욕망에 기원한 것이죠. 순하고 겸손했던 사람이라도 높은 지위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권력 중독자들의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거인이 된 경우에야 말할 것도 없죠. 개인의식의 희미해짐. 두 번째 특성인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은 저희의 동영상 군중심리 1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리바이어선 욕망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집단 효과들 중 하나인 집단 내 합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내 합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식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은 이성적인 판단이 줄고 이보다 원초적인 이미지적 사고와 상상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관찰, 증명, 논리 등의 이성적 사고가 감소되고 기적, 희망, 분노 등 감정과 욕망에 치우친 주제에 더 민감해집니다. 개인의식이 선명한 평상시라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계산을 통해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군중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집단 내 합체를 통해 하나의 리바이어선이 된 군중 내에서의 전염 현상은 너무도 자발적이고 욕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인이 된 개인의 힘의 욕망에 기이는 것입니다. 힘의 욕망의 일종으로 거인이 된 흥분을 만끽할 수 있는 리바이어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군중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중은 개개인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결국 개인의식이 희미해져야 합니다. 평상시라면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들이 군중이 되면 개인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의식의 희미해짐보다 거인이 된 흥분. 두 번째 특성인 집단 내 합체를 위한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은 권력 중독자의 특성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룬 몰개성화 이론과 맞닿아 있지만 그 논의 전개는 내 이전 군중심리 영상을 보았다면 알 수 있듯 다른 면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서는 거인이 된 흥분보다 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개인의식의 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군중의 도덕성이란 전 영상에서 보여주듯 두 번째 특징인 집단 내 합체를 위한 개인의식의 힘의 짐이란 요소가 권력 중독자의 오만함과 난폭함을 극히 도덕적인 군중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더는 종종 선로 전환점에서 기차의 진행 선로를 변환시켜주는 분기기 역할을 합니다. 기차에 핸들이 없듯이 군중에도 핸들이 없습니다. 권력 중독자. 권력 중독자의 특성은 권력 중독에 걸린 대표적인 인물인 윤석열을 보면 알 수 있죠. 윤 씨와 같은 권력에 중독된 이들은 과도한 자신감,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음,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 공격적인 행동 등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들은 불법과 탈법을 남보란 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해도 무방할 정도로 힘이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권력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승리의 환호 속에 푹 빠져 리바이선 욕망을 만끽하는 군중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며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점 약탈이나 패싸움, 차량 파손, 공공기물 파손 등 불법과 탈법 등 일탈적인 행동을 남보란 듯이 기고만장해서 합니다. 이렇게 군중이 권력 중독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둘 다 힘의 욕망이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따끈따끈한 예. LA 다저스는 지난달 10월 30일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5회까지 0대5로 끌리다가 이를 7대6으로 뒤집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날 밤 LA 다운타운 등의 거리에 몰려나온 축하 군중들의 일부가 폭도로 돌변 방화와 약탈 행위를 벌여 경찰이 경보가 발령되고 최소 12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다음은 미주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우승을 축하하는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하 행사가 시작됐다. 군중들이 점차 모이며 일부 행위가 과격해지자 LA 경찰 LAPD는 밤 10시께 다저스 스타디움 인근 선셋 블루보드와 더글라스 스트리트에 모인 군중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LA 경찰은 또한 소셜미디어 X에 우승의 기쁨은 공감하지만 책임감 있게 축하해달라고 당부하며 LA 다운타운으로 모이지 말 것을 공고했다. 하지만 군중의 운집은 막을 수 없었고 축하 행사는 점점 과격해져 LA 도시 전체에 전략적 경계태세 경보가 발령됐다. 결국 31일 새벽 0시 50분께 해산 명령이 내려졌던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선셋 블루보드와 에코파크 인근에서 일부 군중들이 메트로버스를 파손한 후 불을 질렀다. 방화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버스는 전소됐다.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해당 지역으로 파견돼 군중을 분산시켰고 자정이 넘어 해산됐다. 약탈도 이어졌다. 군중들은 다운타운 육가와 사우스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나이키 매장의 전면 유리를 깨고 침입해 물건을 약탈했다. 이어 7가와 사우스 브로드웨이에 있는 풋라커 매장도 같은 방식으로 약탈당했다. 올림픽 블루보드와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는 군중들이 경찰을 향해 돌과 병을 던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으며 LA 다운타운 건물들이 그래피티 낙서로 더럽혀졌다. LA 경찰은 31일 오전 성명을 통해 우승 축하 행사가 약탈과 방어로 변질되면서
해산 거부 혐의로 2명, 도난품 수수 혐의 4명, 상정 침입 혐의로 6명 등 총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요약. 요약하면 승리는 힘의 상징이며 힘의 욕망의 분출입니다. 이 힘의 욕망의 분출이 군중이란 환경과 만나서 집단이란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이 확대 재생산은 리바이어선 욕망의 2가지 특성인 거인이 된 흥분과 군중이 되기 위한 집단 내 합체 과정에서 개인의식의 힘해짐에 의해 개인 차원에서의 권력 중독자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낳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